네, 특징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시라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셀트리온의 이제 블록딜 관련된 이슈가 또 신규로 부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주가에 강한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록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드릴 때 주식시장에서 정말 예상치 못하게 맞을 수 있는 그 악재 중에 하나가 유상증자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의 그 지분 가치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 상태에서 희석돼 버리는 거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억울한 게 또 유상증자기도 한데 이 블록딜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상할 수가 사실상 거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급작스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딜 같은 경우 어쨌든 지분을 넘긴다라는 관점에서 지분이 늘어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지만 어쨌든 시장에 좀 돌발 악재로 작용하는 건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을 보면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외국인 2대 주주예요. 네, 원에쿼티 파트너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외국인 2대 주주입니다. 원 에쿼티 파트너스.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을 650만 주, 엄청난 물량이죠. 650만 주를 약 3,900억 원에 블록딜 매각한다. 이 이슈가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블록딜 이슈가 있을 때는 항상 그 규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650만 주면은 굉장히 큰 물량입니다. 지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상장 주식수를 보면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4천만 주잖아요. 1억 4천만 주 중에서 650만 주면은 적지 않은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이제 3,900억입니다. 네, 3,900억. 적은 물량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블록딜 이슈가 나오게 됐을 때는 주가 위치에 따라서 사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 블록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냥 좀 차익 실현이구나. 차익 실현이 나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는 상당히 많이 좀 빠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블록딜이 나왔다는 거는 블록딜은 그리고 보통 할인 매각을 하잖아요. 더 싸게 팔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밀렸는데 여기서 대량 매도를 그것도 할인율을 반영을 해서 매각을 한다? 면 앞으로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인가? 이런 시장의 의심을 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 나오는 블록들이 더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장중에 반등을 시도했지만 일단은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블록딜이 나올 때는 이제 그 물량도 물량이지만 중요한 게 이제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근데 할인율을 보시면은 그 전일 종가의 5에서 8%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 할인율을 반영을 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하락한 가격이 7.8%니까 블록딜에 대한 악영향은 어때요? 주가에 사실상 이제 반영은 했어요. 그럼 여기서 주가가 이제 방향성을 잡을 때 블록딜 이슈 때문에 추가로 밀릴 것은 많진 않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주가가 하락했을 때 밑에 부분에서 블록딜이 나오면은 빠른 시간 내로 주가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위치에서 크게 급락할 가능성도 제한적이지만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도 일단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어쨌든 등락을 좀 보여주면서 약간은 상단과 하단이 막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업 자체는 좋습니다. 항상 좀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40조 원 투자 결정한 거 아시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사실 이 정도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어차피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에 쌍벽을 이룬 기업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에픽스입니다. 근데 삼성바이오 에픽스의 회사가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니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로직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아시겠지만 회계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셀트리온이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대표 주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예전에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셀트리온이 이제 개발을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판매를 한다라는 부분. 결국은 이제 세 개의 그룹주는 비슷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블록딜 이슈 때문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같이 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셀트리온 종목군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인데, 성장 기대감은 사실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크게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언급을 드린 대로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격은 적게는 5%, 크게는 30%까지도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국 정부도 어쨌든 바이오시밀러를 계속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 면에 있어서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특히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겠지만 한국은 공공보험이 좀 잘 돼 있어요. 네, 국민건강보험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보험보다는 사보험 시장이 커요. 그리고 사보험 시장의 영향력이 강하고, 그런 문제점이 뭐냐면 비쌉니다. 뭐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정말 어디 잘못되면 몇 천만 원, 몇 억까지도 나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그 미국의 식품의약국이죠, FDA가 오리지널 바이오약품 가격을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서 바이오시밀러를 좀 권장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FDA가 바이오시밀러 그 상호 교환성에 대한 최종 지침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러면서 관련된 바이오시밀러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블록딜 이슈를 일단 제끼고 나면 셀트리온의 성장 기대감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다만 이번 악재가 주가가 좀 빠진 구간에서 나온 블록딜 이슈여서 시장이 좀 의심을 샀다라는 부분 때문에 빠른 반등을 보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고 해도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하기는 좀 어렵고, 이 여파가 좀 가라앉은 이후에 주가가 좀 바닥을 잡고 약간 올라가는 중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능성 면으로도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위치에서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이 갭을, 여기서 생긴 갭을 메우려는 그런 시도를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은 충분한 종목이니까 장기 모멘텀은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블록딜 이슈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소화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정도 관점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